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찾기 참조 함수와 관련된 여러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3페이지 출제형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표 1의 등급, 결제 금액과 표 2를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고객별 포인트를 계산하시오 했고요. 첫 번째 화살표, 포인트는 결제 금액에 적립률을 곱해서 작업을 하자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적립률은 등급과 오른쪽에 있는 표 2를 이용해서 추출하자 그랬고, 마지막 화살표, 브이룩업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등급 열이고 적립률 열이잖아요. 열 단위, 버티컬 단위를 룩업, 참조를 하는 함수는 브이룩업이기 때문에 적절하겠어요. 자, 시작은 브이룩업이고요. 자, 기준에 해당하는 게 맨 처음에 들어가죠. 적립률을 룩업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등급은 일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값으로서 일반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부터 끝까지 블럭 잡아주시되 주의하실 거, 참조 계열에서는 범위는 항상 절대참조 묶어주시자 그랬고, 모든 함수를 통틀어서 제목이 다 들어가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유일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 작업하실 때는 절대 제목은 잡지 마세요. 자, 절대참조 고정만 꼭 시켜주시고, 자, 내가 룩업 하는 건 적립률이에요. 나 지금 적립률을 찾고 있어요. 잡은 범위 안에 적립률은 하나, 두 번째 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열 번호 자리에 숫자 2를 직접 적어주시고, 컴마. 자, 마지막으로 옵션. 자, 1번부터 골드까지 범위 안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first로 끝 처리를 해주시면 브이룩업이 적립률을 찾아줬을 테니, 자, 우리는 앞에 뭐만? 결제 금액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마무리해 주시면 포인트 계산이 완료가 되었고요. 동그라미 2번 표 1의 회원 아이디와 표 3을 이용하여 다음 영역에 배송지를 표시하시오 했고요. 첫 번째 화살표, 지역은 회원 아이디의 첫 글자와 표 3을 이용하여 추출할 것 했고요. 두 번째, 브이룩업 함수와 레프트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일단 저희는 배송 지역에 해당하는 걸 추출해 와야 하는데, 자, 지역을 알려면 반드시 코드를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자, 그 코드가 문제 내에서는 회원 아이디의 맨 처음 글자, 맨 왼쪽 글자가 코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자니 레프트로 기준부터 뽑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은 레프트고요. 자, 이번 칸에서의 회원 아이디 찍어주시고, 자, 딱 한 글자만 가지고 오겠다. 추출 개수 자리에 숫자 1 적어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기준이 구해졌고요. 자, 구해진 이 레프트 기준 값을 브이룩업 함수의 기준 자리에 담아줄게요. 일단 지금 지역이 궁금한 코드는 S인 거니까, 자, 기준 자리에 레프트, 컴마,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부터 끝까지 블럭 잡아주시되, 찾기 참조 함수는 범위가 나오면 그냥 항상 절대 참조 고정시켜준다 라고 그냥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내가 잡아놓은 범위 안에 내가 룩업 찾는 지역이 몇 번째 열이다. 하나, 두 번째 열에 들어있다. 그래서 열 번호 자리에 숫자 1을 직접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옵션은 S부터 P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first로 끝 처리를 해주시면 배송지, 즉 지역에 해당하는 값이 표기가 됐을 거예요. 동그라미 3번 표 1의 회원 아이디 마지막 한 글자가 1이면 그린, 2면 블루, 3이면 레드, 4면 블랙으로 구분하여 다음 영역에 고객별 회원 구분을 표시하시오 했고요. 첫 번째 화살표, choose 함수하고 write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일단 choose 함수는 맨 처음에 들어가는 인수가 숫자 값이었죠. 그냥 쉽게 번째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숫자 값에 맞춰서 1이 나오면 표시될 값, 2가 나오면 표시될 값, 3이라면 표시될 값을 순차적으로 적어주시기만 하면 됐었어요. 자, 어렵지 않은 함수인데요. 자, 이때는 일단 wri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숫자부터 가지고 와야 값을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작을 write로 시작을 해줄 거고요.
자, 해당 칸에 회원 아이디 찍어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한 글자만 딱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추출 개수 자리에는 숫자 1을 적어주시면 일단 수치값이 표시가 됐을 거고요. 구해진 right가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쭉 나열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값이 1이라면 뭐가 나와라? 그린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고, 자, 2라면 뭐가 나와라? 블루가 나와라 그랬고, 자, 3이라면 레드가 나오라 그랬고요. 자, 마지막으로 4라면 블랙이라고 표기가 되라 했네요. 자, 그대로 엔터 쳐주시게 되면 이제 해당하는 값은 choose가 찾아서 표시를 해줬을 겁니다. 이어서 동그라미 4번이에요. 표사의 가입일과 표 6을 이용하여 다음 영역에 회원별 가입 요일을 표기를 하자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 월요일이 1로 표시되는 옵션을 사용하자 했고요. 자, 두 번째 hlookup 함수하고 weekday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하자 했는데요. 문제 내에 오타가 좀 있어요. 표 6이 아니라 표 7을 이용을 해주셔야 해요. 자, 표를 봐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요일이 어때요? 행 단위로 누워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호라이즌 룩업, 수평 방향으로 참조를 하는 hlookup을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고요. 자, 요일을 알려면 저희는 구분을 알아야 하는데 그 구분을 weekday를 가지고 구해주셔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은 이번은 weekday고요. 자, weekday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날짜와 옵션. 자, 이번 문제에서는 날짜 가입을 밖에 없죠. 자, 보이는 값 찍어주시고요. 자, 옵션은 문제 내에서 월요일이 1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옵션을 사용하자 그랬죠. 자, 한마디로 두 번째 옵션 값 사용을 해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2번 설정해 주시고요. 자, 괄호 닫아주시면 일단 뭐가 구해졌다? 자, 구분이 구해졌다. 자, 이 구해진 구분에 맞춰서 요일을 표기해주는 건 hlookup이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의 weekday 값이 hlookup 함수의 첫 번째 기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컴마. 자, 그 다음은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부터 끝까지 블럭 잡아주시는데 찾기 참조 함수에서는 범위가 나오면 항상 절대 참조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이어서 내가 잡아놓은 범위 안에 내가 lookup 찾는 요일에 해당하는 행이 몇 번째 행이다? 하나, 두 번째 행이 들어있다. 자, 그래서 행 번호 자리에 숫자 2를 직접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옵션 1부터 7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false로 끝 처리를 해주시면 자, 요일 구분은 hlookup이 해주게 될 거고요. 동그라미 5번 표사의 거래량과 표 5의 등급표를 이용하여 다음 영역에 거래 등급을 표시하시오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 거래량과 표 5의 기준을 이용하여 등급을 찾아 표시할 것 됐고요. 자, 두 번째 vlookup과 hlookup중 알맞은 걸 골라라 했는데요. 자, 이번에 표 봐주시게 되면 어때요? 거래 등급 열이에요. 자, 당연히 vlookup을 쓰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거래 등급을 알려면 저희는 반드시 기준, 즉 거래량을 알아야 하는데, 자, 거래량과 기준을 비교해서 판단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요. 자, 값에 해당하는 게 0부터 6천 단위예요. 자,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유념하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작은 vlookup이고요. 자, 이번 칸에서 내가 거래 등급이 궁금한 거래량은 앞에 들어있는 2460이겠죠? 자, 찍어주시고, 자, 비교값이 들어있는 범위부터 끝까지 블럭 잡아주시는데 참조 계열이니까 절대 참조 반드시 묶어주시고요. 자, 잡아놓은 범위 안에 내가 lookup 찾는 거래 등급이 몇 번째 열이다? 하나, 두 번째 열에 들어있다. 그래서 숫자 2를 직접 적어주시는데, 자, 주의하실 건 마지막 옵션입니다. 지금 얼핏 봐도 2460이라는 값은 없어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사값이라도 뽑아주오에 해당하는 true로 마지막 옵션을 설정해 주셔야지만 결과가 예쁘게 나왔을 겁니다. 자, 주의해서 작업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고요. 동그라미 6번.
표사의 구분과 표 6의 할인율표를 이용하여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이번 문제는 최종적으로 할인율을 표기를 해야 하는데요. 자, 문제가 되는 건 지금 구분에 따라서 행번호가 다 달라진다라는 데 있어요. 자, 일단 할인율을 표시할 수 있는 함수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인덱스로 시작을 해줄 거고요. 자, 인덱스는 인수가 총 3가지가 들어가죠. 첫 번째는 범위, 두 번째는 행번호, 마지막은 열번호예요. 자, 그래서 잡아놓은 범위 안에 행과 열이 교차되는 지점의 값을 찾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인덱스였었잖아요. 자, 우리 이번에는 뭘 표시할 거다? 할인율을 표시할 거다. 자, 그래서 유효 범위로서 할인율 범위만 블럭을 잡아주시되 마찬가지 참조 계열에서는 범위가 나오면 항상 절대 참조로 고정시켜 버리세요. 컴마. 자, 이어서 행번호에 해당하는 건 구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건 매치가 참조를 해 올 거고. 자, 마지막 열번호는 제가 잡은 범위가 어때요? 1열 4행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열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열번호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괄호 닫고 매치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겠어요. 자, 매치 함수는 인수가 3가지가 들어가죠. 기준이 들어있는 행렬 범위, 마지막은 옵션. 자, 이번 문제에서는 제가 행이 궁금한 구분 코드에 해당하는 거 바로 앞에 있어요. 찍어주시고, 자, 그 값이 들어있는 비교 범위를 잡아주시되 참조 함수는 범위가 나오면 항상 고정시켜 주시자고요. 자, 마지막으로 옵션인데요. 자, FB부터 LE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그래서 0으로 끝 처리를 해주시면 할인율에 해당하는 건 인덱스가 마무리를 해줬을 거예요. 이어 출제형 2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표 1의 직위와 표 2를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직원별 수당률을 표시를 해줘라 했고요.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V룩업과 H룩업 중 알맞은 걸 골라 쓰자 했는데요. 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당률이 어때요? 표 2에 두 번째 행에 들어있어요. 행 단위를 룩업 할 수 있는 건 호라이즌 룩업, H룩업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H룩업이 되겠고요. 자, 우리 수당률을 알려면 직위를 알아야 하는데 다행히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위값은 각자 가지고 있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H룩업이고요. 자, 이번 칸에서 내가 수당률이 궁금한 직위는 앞에 들어있는 부장의 수당률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기준으로 찍어주시고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부터 끝까지 블럭 잡아주시되 참조 계열에서는 범위가 나오면 항상 고정시켜 주시자고요. 컴마. 잡아놓은 범위 내에서 내가 룩업 찾는 수당률이 몇 번째 행이다. 하나, 두 번째 행이 들어있다. 자, 그래서 행 번호 자리에 숫자 2를 직접 적어주시고요. 자, 마지막 옵션 부장부터 4원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first로 끝 처리해 주시면 1번 수당률 간단히 해결이 되었고요. 동그라미 2번. 표 1의 직위 기본급과 표 2를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직원별 급여 총액을 계산해라 했고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급여 총액은 기본급의 수당을 더해서 작업을 해라 했는데 자, 그 기타 수당이 해당하는 게 또 아래 표에 들어있어요. 자, 인덱스와 매치를 이용을 해서 기타 수당만 가져오면 앞에 기본급은 더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수당을 뽑기 위해 시작은 인덱스로 시작을 해줄 거고요.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직위에 따라서 어때요? 열이 계속 달라져요. 직위에 따라 수당이 계속 달라집니다. 자, 그 부분은 매치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인덱스고요. 자, 인덱스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건 유효 범위. 자, 저희가 필요한 건 기타 수당이잖아요. 자, 해당하는 범위만 블럭 지정해 주시는데 자, 참조 계열에서는 항상 고정시켜 주시자고요. 이어 행 번호는 잡은 범위를 봐주시면 어때요? 1행 4열이에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행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 번호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마지막 열에 해당하는 걸 매치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매치 값은 지금 직위에 따라서 열 번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직위가 기준이 되겠죠? 자, 이번 칸에서 내가 열 번호가 네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궁금한 건 부장이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가 궁금하죠? 자, 기준으로 찍어주시고, 자, 그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 잡아주시는데 참조 계열은 항상 고정시켜 주시자고요. 자, 마지막 옵션. 자, 부장부터 사원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0으로 끝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자,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다? 기타 수당이 되는 거다. 자, 우리는 앞에 뭘 더해줘야 해요? 자, 기본급을 더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의 급여 총액이 표시가 되겠죠. 자, 마무리해 주시면 자, 결과 표기가 됐을 거고요. 동그라미 3번. 표 3에서 회원 아이디의 왼쪽에서 세 번째 숫자가 0이면 브론즈, 1이면 실버, 2면 골드, 3이면 다이아로 구분하여 다음 영역에 회원별 회원 등급을 표시를 해주라 했네요. 자, 앞에서 작업하셨던 그린, 레드, 블랙하고 동일한 문항인데요. 자, 조심하실 건 추즈하고 미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시작값을 잘 봐주셔야 하는 게 추즈 함수는 1이면 나올 값, 2면 나올 값, 3이면 나올 값을 쭉 나열해서 표시해주는 함수였어요. 자, 근데 이번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작값이 없대요. 0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조심하실 건 추즈 함수는 0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보셔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미드 값을 뽑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번째 수가 있어야 그에 맞춰서 브론즈든 실버든 나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치값부터 확보를 할게요. 자, 그걸 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해줄 거고요. 자, 미드는 인수가 총 3가지가 들어갔네요. 자, 문자열, 자, 그 다음 시작 위치, 자, 그 다음은 추출 개수. 자, 우린 세 번째 한 글자를 뽑아줄 거예요. 자, 괄호 닫아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중간 숫자 값이 뽑혔는데 자, 문제는 0이 들어가 버리니까 0자리가 없는 추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때는 숫자 자체에 집착하지 마시고 0이면 브론즈, 즉 첫 번째 값이 나오면 되는 거고 1이면 실버, 즉 두 번째 값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자, 한마디로 0이 첫 번째가 되고 1이 두 번째가 되고 2가 세 번째가 될 수 있도록 미드 값에 1을 더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 값이 뭐가 돼요? 번째 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번째 수가 구해졌으니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추즈 함수에다가 자, 넣어주시고 자, 지금부터는 쭉 나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라면 브론즈, 자, 두 번째라면 실버, 자, 세 번째라면 골드, 자, 마지막으로 다이아라고 표기가 되라 해주시면 자, 구분하는 건 당연히 추즈가 해줬을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표 3의 1, 2, 3, 4분기 데이터와 표 4를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적립률을 표시를 해라 했고 첫 번째 화살표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평균을 구하여 표 4에 들어있는 분기 평균과 비교하라 그랬고 두 번째 HLOOKUP과 에버러지 함수 두 가지를 사용을 해라 했네요. 자, 그럼 일단은 저희는 분기 평균을 구해야 그걸 기준 삼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에버러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줄 거고요. 자, 이번 칸은 이성경 칸이니까 자, 이성경의 분기 값들만 블럭 설정해 주시면 자, 사실상 이만큼이 뭐다? 분기의 평균이 되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드디어 기준이 나왔으니 자, 이걸 HLOOKUP의 기준 삼아 주시면 되는 거겠어요. 자, 그래서 에버러지 값을요. HLOOKUP 함수에 자, 기준 자리에 넣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얘가 들어있는 범위부터 끝까지예요. 기준, 그 다음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부터 끝까지. 단 HLOOKUP도 참조입니다. 자, 범위 나왔으면 반드시 절대 참조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잡은 범위 안에 내가 lookup 찾는 적립률이 몇 번째 행이다? 하나, 두 번째 행에 들어있다. 그래서 숫자 1을 직접 적어 주시고요.
마지막 옵션은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평균이 0, 2000, 4000, 6000이라고 딱 떨어지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이건 딱 봐도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사값이라도 뽑아줘야 해당하는 추로로 끝 처리를 해주셔야 맞지. 여기서 false 적용하시면 다 에러 떴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추로로 끝 처리. 옵션 주의해서 작업해 주셔야 적립률 예쁘게 결과 나왔을 거고요. 동그라미 5번. 행의 번호가 홀수라면 안산, 짝수라면 김포라고 물품 창고지를 다음 영역에 표시해라 했고요.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수지와 로우, 모드 함수 세 가지를 사용을 해라 했네요. 자, 일단 홀짝 구분할 때 우리 모드 함수 쓸 수 있다 했어요. 주의하실 건 큰 수, 작은 수, 인수가 두 개 들어가는데 작은 수 자리에 숫자 2를 적어줬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0 아니면 1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0으로 딱 떨어지면 짝수라 그랬고 하나가 남으면 홀수인 거다. 그래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 쉽지 않아요. 차분하게 가셔야 됩니다. 먼저 큰 수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자, 로우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자, 괄호 그냥 바로 닫으시면 돼요. 자, 행 번호부터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3부터 10까지 행 번호가 표기가 됐네요. 자, 이게 홀수인지 혹은 짝수인지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걸 누가 한다고? 모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큼의 로우 값이요. 자, 모드 함수의 큰 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걸 2로 나눠봤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1 아니면 0 말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머지 형식으로 변환을 좀 해주세요. 자, 문제는 우리는 추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추주는 우리 동그라미 3번에서 풀었듯이 1이라면 뭐 나오고 2라면 뭐 나와 라고 값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였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 숫자로 나온 게 1과 0이에요. 자, 주의하실 건 0자리가 추주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0을 1로 만들어 주시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1과 2 두 가지 값이 나왔죠. 자, 1이라는 건 주의하셔야 될 게, 자, 방금 모드 함수로 값이 0이었었던 값이에요. 자, 그 말은 짝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짝수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김포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모드의 결과값이 1로 나왔다는 건 홀수란 얘기인 거잖아요. 자, 거기에 1을 더해 2가 된 거니까 그땐 안산이라고 나와야 맞는 거겠죠. 자, 값 작업하실 때 좀 주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그래서 자, 이만큼의 결과값이 자,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숫자값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자, 그 결과가 1이 나왔다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짝수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때는 김포라는 결과값이 표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2가 나왔다는 건 나머지가 1이었단 얘기인 거니까, 자, 그때는 홀수값, 즉 안산이라고 결과값이 나와야 제대로 결과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해서 작업해 주세요. 찾기 참조 함수까지 진행하시면 2급 진도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후에 풀어드리는 기출 유형이라든가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